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1월 17일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난 6일 국회의사당 공격 사태 이후에 관련 여론조사가 공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론조사 결과는요, 전체 미국 국민과 공화당 당원들 간 답변이 굉장히 갈리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여론조사는 어떤 항목을 담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답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반 국민들과 공화당원들 간의 답변 차이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한국계 미국인 연방 하원 의원들이 여럿 탄생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이번 하원 의원 취임식에서 한복을 입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처음으로 중국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이면서 최대 거부이기도 했던 마윈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금융그룹으로 엔트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규제 준수를 위해 이 엔트그룹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 그동안 마윈이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실종되었다라는 루머도 있었고요. 이 엔트그룹에 대한 규제 압박이 있어 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체 국민들의 의견과는 별개로 공화당원들의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제목은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어글리한 authoritarian, 그러니까 독재, 전체주의의 코어가 공화당에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불복, 또 의사당 습격 선동, 재임 중에 두 번째 탄핵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명예 제대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전히 미국 공화당원들의 트럼프 대통령 사랑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와 ABC 뉴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과 공화당 지지층의 의견을 비교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공화당원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요약된다고 하네요. 한편 이런 답변은요, 전체 미국민들의 답변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공화당원들 포함해서 이 의사당 공격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략 66%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무책임했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반해 공화당원들은 66%가 잘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다라고 답변했네요. 그 다음으로 또 일반 시민들은요, 62%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거부하기 위해 주장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공화당원들은요, 대략 65%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라고 믿는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일반 국민은요, 57%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그 사건에 대해 상당 수준의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응답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화당원의 56%는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22%가 약간의 책임, 따라서 거의 78%가 exonerate, 문제없다, 무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밖에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질문 항목도 있었는데요. 대략 52%의 국민들이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지나치게 지지했다라고 답변했고요. 이에 반해 51%의 공화당원들은요, 충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16%만 이게 너무 심했다, 지나치게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의견을 밝혔네요. 또한 이 밖에도요, 대략 54%의 일반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조장한 죄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공직에서도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 56%를 보였는데 반해 공화당원들은 이에 대해 80%가 물러날 필요 없고 물러나도록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응답했네요. 네, 흥미로운 조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하원 의원이 한복을 입고 취임식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워싱턴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인데요. 사진에 나오죠. 이분은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하네요.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은 한복을 입고 참여를 했는데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복이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해 입는 옷이며 매우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옷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한복을 입어서 한국의 역사를 기리고 어머니를 기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또 구순인 어머니가 자신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도 한복을 입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건 어머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해서 이에 대해 기대가 크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회와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한인들이 더욱 늘어나야 하고 또 한인 유권자들을 더 조직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밝혔는데요. 전통 복장을 입고 참여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트릭랜드 의원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포부를 드러내는 모습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엔트그룹이요.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입니다. 엔트그룹은 마윈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 금융기술 기업인데요. 이 엔트그룹이 사업 관행을 바로잡고 또 중국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규제 당국이 이 엔트그룹의 경고를 한 지 약 3주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동안 규제 당국은요, 엔트그룹에 대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 그리고 또 어떤 규제 당국의 규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엔트그룹이 어떤 데길래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왔는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 엔트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억만장자로 유명한 마윈이 경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계열사입니다. 이 엔트그룹은 또 중국에서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알리페이를 통한 거래가요, 2020년 6월까지 연간 17조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죠,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이런 엔트그룹의 총재인 마윈이 금융당국의 역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면서 이 엔트그룹은 중국 정부에 밑보이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공개석상에서 금융당국에 대해 위험 방지만 앞세운다고 비판해서 파문이 일어났던 건데요. 더불어 중국 정부의 어떤 금융정책이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하면서 관료들 앞에서 정면으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요, 경고 조치의 일환으로서 원래 11월 달에 엔트그룹이 상장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홍콩과 상하이에 동시에 이 IPO 상장하려던 사업을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엔트그룹의 이 상장 규모가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인 350억 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보니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었고요. 그래서 또 이에 관련해서는 언론들이 이건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조치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윈이 지금까지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이와 같이 마윈, 잭 마가 마윈의 영문명인데요, 실종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연초에 국제면 탑을 며칠 동안 차지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CNBC의 보도로 실종은 아니다라고 밝혀졌지만 중국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당시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요, 이번 엔트그룹의 중국 당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협조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버튼 바로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